정말 희한해요. 도대체 왜 가난한 사장들은 똑같은 짓을 할까?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.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라니까요. 지난 30년 동안 부자 사장, 가난한 사장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공통점이 있어요. 특히나 가난한 사장들 같은 경우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사라지면 그 사람 얘기를 계속해요. 소위 얘기하는 뒷담화라고 하는 것. 틈만 나면 불러드려요.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, 저 사람 둘이 되게 친한 줄 알았는데 거의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돌변을 하지? 뭔가 좀 심각할 정도의 배신을 당했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느닷없이 그런 뒷말들을 만들어요.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두 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가난한 사장들이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. 그 첫 번째, 본인의 인생이 한 거예요. 뭘 해도 잘 안 되니까, 누구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, 누군가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게 생기면은 두고 봐, 나 언젠가 너 뒷담화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다 이렇게 각인시켜 놓는 것 같아요. 정하고 망치를 가지고 그 이름을 이렇게 딱 새겨 놓는 것 같아요. 두 번째예요. 그 뒷담화를 통해서 누군가를 언어적 폭력을 통해서 막 이렇게 폭행을 하고 나면 본인 스스로가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이게 아주 아둔한 승리감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그렇죠, 나는 그가 없는 자리에서지만 어쨌든 나는 그 사람을 깔아뭉갰고 무시했고 평가절하했어. 그로 인해서 나의 위치가 올라간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. 세 번째입니다. 소속감이에요. 나쁜 짓을 같이 한 사람들은 10배 정도 더 친해진다 그래요. 취미가 같은 사람들은 3배 빨리 친해지고, 나쁜 짓을 같이 한 사람들 잘 아시죠? 지하세계를 갔다든지 몰래 숨어서 뭐 내기를 한다든지, 뭔가 나쁜 짓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는 묘한 공통된 소속감이 생기고, 이 소속감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는 사회적인 욕구, 그렇죠, 소외되지 않고 나는 어딘가 소속되어 있다는,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거예요. 자, 뒷담화에 대해서 심리적 배경 네 번째도 있어요. 이건 뭐냐면 정보 수집이에요. 정보 수집.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, 혹시나 내가 이걸 드러내놓으면 B나 C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얻어내고 싶은 더 나쁜 이야기가 없을까라고 하는 자료 수집에 그 심리적 배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반면에 부자 사장들은 비슷한 출발점에서 6년, 7년 전에 같이 출발을 했는데, 한 친구는 벌써 연간 매출이 막 500억, 600억, 막 1000억 가까이 돼가고 있고, 아직도 그 자리인 친구들이 있어요. 이 두 친구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. 부자가 된 친구들의 공통된 특징은 절대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. 우연찮게라도 제3자의 이름이 언급이 되면 잘 모르겠어요. 글쎄요, 전 들은 적이 없는데요.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를 옮겨가요.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. 거절하는 거예요. 그런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장들일 경우에는 악담을 일삼는 사장들에게 그냥 같이 묻혀가요. 내가 굳이 저 사람에게 들이댔다가 나도 그 타겟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굉장히 두려운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, 그래서 막지 못하는 거예요. 반면에 부자 사장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 그렇게 뒷담화를 일삼거나 하면 자리를 피해버려요. 죄송해요, 저 급한 일 때문에 나갈게요. 잠시만 나갔다 와도 될까요?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요. 이유는 뭐냐면 같은 패거리가 되기 싫은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잘 떠올려 보세요.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부자 사장님과 가난한 사장님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,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뒷담화예요. 크게 부자가 된 사장님들은 절대로 어지간하면 그런 언급들 하지 않아요. 왜?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. 굳이 내가 내 인생의 그 소중한 시간을 그 사람 뒷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과장하고 확대하는 데 써야 될까라고 하는, 이게 가장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반면에 딱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사장님들, 쉽게 얘기하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. 한가한 사장님들, 이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? 남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, 그 속에서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노력을 하고, 스스로 불쌍해지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. 자, 그래서 감히 제안 드리고 싶어요.
가능한 한 앞으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뒷담화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. 혹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뒷담화가 취미인 사람들이 누군가의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 말리세요. 아, 죄송한데 없는 자리에서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재미없잖아. 시간 아깝잖아. 그냥 우리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. 또 한 가지는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들, 없는 자리에 모든 사람들을 호출해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단점들을 건드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멀리 하세요. 주위에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들이 아주 높아져요.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렇네, 나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김사부 얘기 듣고 나니까 그래, 굳이 뭐 내가 그 사람들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어? 피하지 뭐, 더러운데. 반면에 부자 사장님들이 가끔 뒤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. 있긴 있어요. 그건 뭐냐면 칭찬이에요. 그리고 인정이에요. 와, 저 조 대표 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김 대표 그렇게까지 치밀하고 열심히 할 거라고는 저 생각지도 못했어요 라면서 은근히 칭찬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. 없는 자리에서요.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. 은근히 칭찬을 해요. 이유는 뭔 줄 아세요? 그렇죠. 칭찬할 수 있을 정도의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. 나는 누군가 뒷공무니에서 막 욕해대는 사람이 아니고, 그래, 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 잘하는데 저 놀랬어요. 그렇게 선행을 많이 베푸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그런 여유를 보여주는 뒷이야기, 이런 건 많이 하셔도 돼요. 자, 주위에 이렇듯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까? 아니면 허구한 날 틈만 나면 남의 뒷이야기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 득식을 됐으면 좋겠습니까?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답은 정해지셨어요. 자, 그럼 오늘부터 실행